안과 의사인 히라마치입니다. 오늘은 녹내장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그리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진행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녹내장이 얼마나 진행되는지에 대한 다른 영상도 있지만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로는 녹내장은 반드시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인식은 우선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은 후에 실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인식해 주신다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것은 2월의 논문입니다. 저널 오브 글로코머라는 잡지에 2025년 2월 6168페이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 환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녹내장 진행 안압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치료를 거의 받지 않은 녹내장 환자의 진행, 특히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의 진행은 어떤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면 안압이 정상인 사람뿐만 아니라 안압이 높은 사람도 포함한 데이터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안압이 높은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은 약간 다르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조사했습니다. 1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행했는지 말하자면 25명이 진행했습니다.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 22.5%, 즉 4분의 1의 사람들이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로는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90%는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4분의 1이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녹내장은 진행되기 때문에 안약을 넣으라고 하는데 4분의 3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나중에 조금 제한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 이번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아갔고 어떤 사람이 나아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결론은 안압이 11mmHg 미만인 사람은 그다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압이 14.2mmHg를 초과하면 나빠지기 쉬웠습니다.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1mmHg와 14mmHg이므로 그 차이는 3mmHg입니다. 18mmHg와 10mmHg라면 그 정도 차이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mmHg와 14mmHg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더라도 예를 들어 14mmHg였던 사람이 다음번에는 13mmHg가 되거나 14mmHg가 될 수 있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거나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약에 따라서는 1mmHg도 안압이 내려가지 않는 약이 있습니다. 0.6mmHg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안압이 0.6mmHg 떨어진 것만으로도 꽤 다를 수 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14mmHg와 11mmHg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14mmHg가 13mmHg로만 바뀌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mmHg 안압이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눈약을 1개 사용해도 별로 나아진 기분이 들지 않고 눈약을 2개 사용해도 조금 나아졌지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단 23mmHg의 안압이 당신의 앞으로의 눈의 일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피험자의 4분의 1만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 별로 진전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신경이 나빠졌지만 시야가 나빠진 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4분의 1이라는 것도 지금까지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대략 30% 정도의 사람들이 진행되지 않고 1020%의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데이터입니다. 반은 안 되지만 4할 정도의 사람들이 진행한다. 이번에는 2할 5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적다. 아마 지금까지의 40%라는 데이터는 안압이 높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진행이 쉬웠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병이 어느 정도 악화되는 유형이라 걱정하면서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 진행 중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란을 보면 아마도 자신의 증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댓글이 넘쳐나서 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녹내장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에 전혀 오지 않다가 몇 년 후에 병원에 오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람도 역시 있습니다. 내 환자들 중에서도 안약을 제안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환자에게 물어보면
검진만 희망한다고 말하며 병원에 오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진전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매우 진전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즉,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치료하지 않고 진행된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최종적인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1번 1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숫자죠. 왜냐하면 녹내장은 실명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상황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아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지는 데이터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마 마사지를 하면 시야가 좋아졌다는 사람이 일정 확률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녹내장은 사실 그런 병입니다. 보통 생각하면 신경이 손상을 입고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녹내장 진단 기준은 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것은 신경 손상과 시야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만 진단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행하지 않을 것 같은 녹내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녹내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신경과 시야가 나쁜데도 전혀 진행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원래는 진행되는 사람인데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고 그것이 3mmHg의 차이입니다. 단 3mmHg의 안압이 당신의 평생 시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레이저나 수술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위에서 일상생활이 중요하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이 미치는 영향은 그리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안압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운동과 식사에 주의하고 충분히 잠을 자며 의사가 말하는 대로 열심히 일상생활을 해도 안압이 거의 낮아지지 않습니다. 0.20, 3mmHg 정도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0.20, 3mmHg의 안압이 낮아짐으로써 원래의 안압일 때보다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려지거나 경우에 따라 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물론 영향은 적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 더 즐겁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이라면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운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운동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약이나 레이저, 수술 등을 통해 정말로 진행을 완화시키거나 멈추고 싶다는 생각은 있다. 그리고 안약을 조합하는 것에 대해 자주 질문받습니다. 조합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 3mmHg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눈약을 좋은 것으로 교체하거나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 가능할 수 있지만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수술을 권유받았기 때문에 안약의 조합으로 어떻게든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 그것은 재조합하면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나쁘다는 뜻이다. 눈약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수술을 했거나 수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 나빠지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싶다는 희망이 있다. 리스크가 있더라도 안약의 조합을 시도하고 싶다면 안약의 조합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약을 시작할 때 이 안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안약을 넣으면 좋겠지만 재배치라든지 예를 들어 레이저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고 안압이 1mmHg도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함으로써 살아있는 동안 보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있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적어도 괜찮다고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실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진찰 간격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안약을 넣는지에 대한 꽤 세부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새로운 정보를 조금 담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도 2025년의 새로운 논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은 미세하게 발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꼭 그런 정보를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스로 조사하고 확인하셔도 좋고 제가 매달 녹내장 분야에서 발표되는 논문을 검색하여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고 관심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추려서 전달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안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최신 정보를 업로드할 것이며 여기서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순차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녹내장뿐만 아니라 눈에 대한 작은 의문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 구독이나 알림 벨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